안녕하세요. 월화연 주역 타로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면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리딩은 그냥 오늘의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만 천천히 쉬어주세요. 이 리딩이 끝날 즈음엔 지금보다 조금은 여러분들 마음이 가벼워져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카드 선택 후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보면 36번의 지화명의궤인데 바닷가재 토템으로 나왔어요. 이 바닷가재는 이제 그쵸, 바다에 사는데 노화가 안 되는 그런 생명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크기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언제까지 한없이 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커질 때마다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주체가 안 되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이제 죽음의 경로로 가는 그런 생명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매번 이 바닷가재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몸집이 이제 더 커지면서 새로운 갑옷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탈피 전에 더 깊게 바다 밑으로 더 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전의 취약 상태? 그러니까 큰 변화를 앞두고 그만큼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숨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만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좀 숨겼다, 사렸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아닌 척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숨긴 거죠. 티를 안 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 스스로에게만큼은 내 마음은 이래서 그랬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집에 와서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티 안 내거나 숨은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종의 탈피 준비다. 스스로에게만큼은 솔직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오늘 왜 마음이 지쳤는지 보면 여기 이 지친 마음 상태가 오소리 토템으로 나왔는데 주역궤로는 화택규 궤이거든요. 이 화택규의 규자는 서로 어긋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잦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궤인데, 이 오소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 경계, 자기 영역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동물이거든요.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이 혼자 사는 동물인데 오소리가 자기 집을 만약에 누군가가 침범하려고 한다. 어쨌든 내 경계를 넘으려고 한다. 그러면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캐릭터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까 지화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면 승부는 피하셨을 건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불쾌감을 드러낸다거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걸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오소리 캐릭터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록 티는 겉으로 안 냈지만 내가 속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어, 이거 내 경계 침범 당한 거 맞나? 나 이거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한 거 맞지? 그러면 나는 그럴 때 이 기분이 이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지만 앞으로 내가 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떤 상황이나 다른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소리 굉장히 이렇게 여기 지금 제목도 워리어, 전사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정말 두려움 마다 않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사의 기질을 보이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성향을 지금 쓰고 계신 거죠. 근데 단지 드러내지 못해서 속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느라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됐다. 그걸 분출을 못하고 약간 숨기고 있어야 돼서 더 답답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으로는 여기 58번 중택택외 벌새 토템으로 나왔어요. 이 벌새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여기서도 지금 제목이 조이,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오라클 카드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벌새는 경쾌한 에너지, 기쁨, 이런 즐거움을 뜻해요. 되게 가볍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새고, 샌데 정말 작아요. 그리고 이 연못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연못도 그렇고 이 벌새도 그렇고 가벼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되게 어떤 이런 가볍거나 경쾌한 그런 상태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조금 걱정거리가 생긴다거나 신경 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뭔가 되게 잘못되는 것 같고 내가 뭘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무례한 그런 대접을 받았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우연으로 넘겨라. 그런 거를 이 카드가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기쁜 일만 있어야 좋은 하루인 것도 아니고 그냥 흙탕물 한 방울 정도는 튈 수 있다. 우연히 튈 수 있다. 가다가. 그래서 나한테만 꼭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들 하루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잖아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꼭 의도치 않더라도 남이 나에게 갑자기 선 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정말 뭐가 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나 역시 그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가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씩은 뭐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택태계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긍정적인 에너지만 줘야 된다. 이런 강박도 오늘 밤에는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무겁게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벌새처럼 이렇게 가볍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고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잠들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다 내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내 스스로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드러내지 않고 숨을 고르면서 하루를 버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지키느라고 많이 지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내가 늘 가볍고 긍정적이어야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한 번에 오늘 좀 힘을 많이 써버려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좀 지친 면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먼저 여러분들 오늘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가마우지 토템이 나왔어요. 주역으로는 29번의 중수감괴인데 이 감괴는 어떤 물살에 휘말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한 그런 괴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마우지는 지금은 이 카드에서 보면 도약을 하고 날개를 펼치는 모습인데 가마우지 날기 전에 이제 사냥을 하고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사냥을 하기 전에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승산이 있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물속으로 잠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 이렇게 전신을 써서 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살에서 힘으로 딱 버티고 중심을 잡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물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 도약을 하는 그런 새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그 사냥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냥 시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거든요. 물속에 잠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중심을 잡고 버티면서 내가 목표로 한 그것을 어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도약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하는 것을 한 건 해내셨고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컸지만 어쨌든 해냈다. 만족스럽다. 뭔가 어떤 휘몰아치는 환경이 있었지만 이 중수감의 그 거친 물처럼 거칠고 깊은 그런 물처럼 그런데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나의 중심을 끝까지 잡고 해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버티고 해냈다는 그런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힘을 충분히 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마음이 지친 이유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가마우지는 정말 사냥을 하고서 충분히 날개를 건조시키고 좀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약을 어쨌든 다시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 충분한 어떤 휴식이 있었는지 이 도약 전에 다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음이 지친 이유는 이 개구리 카드로 나왔어요. 개구리 토템. 주역괴로는 지풍승 46번 괴인데 여기 제목을 보면은 푸싱 업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 이제 내가 계속 위로 도약을 하려고 스스로를 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마우지도 위로 날아가고 있고 개구리도 이 점프를 하는 그런 양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구리도 점프를 하기 전에 이 숨 고르는 단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점프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점프할 거냐, 분명히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잠깐 살펴보면서. 그러고 나서 완벽한 점프 타이밍이 되면 이 뒷다리 쫙 펼치면서 도약을 하잖아요. 이 개구리가 뒷다리 펼치면서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작은 몸짓에서 어찌나 그렇게 다리가 긴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뒷다리를 펼칠 그런 여유 없이 내 스스로를 어쩌면 몰아붙이진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 동작을 좀 자주 하는데 한 동작 마치고 다른 동작을 할 때 그때 충분히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나서 다음 동작을 할 준비가 됐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어쩔 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려고 한 동작 끝내고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바로 다음 동작 이어서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끔씩 드는 생각이 몸에도 좀 무리가 갈 것 같고 좀 충격이 좀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시동 같은 거 껐다 켰다를 한 번에 자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추운 날씨에는 방전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충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 마치고 또 도약하고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숨 고르는 과정이 조금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클렌징이란 거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 그 도약 전의 상황들 나에게 더 이상은 불필요한 그런 거 개구리로 따지면 올챙이 시절에 그런 물에서만 썼었던 그런 지느러미. 근데 육지에서 이제 뒷다리 쓰고 다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내가 지느러미가 익숙하고 그 지느러미를 정리하는 것, 이런 클렌징, 이런 거 자체가 나에게는 조금은 아직 힘들게 느껴진다. 내가 이 뒷다리를 한 번에 익숙하게 쓰려고 과하게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숨 고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에너지를 충분히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이 스라소니 토템이 나왔어요. 주역으로는 천하동인 괴입니다. 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을 동자거든요. 이 천, 하늘과 화, 이 불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둘 다 이제 위쪽을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둘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어떤 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챙길 게 되게 많은 거죠. 관찰해야 될 것도 많고 스라소니도 보면은 되게 관찰력이 뛰어난 토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수행자라고 합니다. 수행자 중에서도 탑급이거든요, 스라소니가. 상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현자 에너지를 정말 농축해서 갖고 있는 토템이고 스라소니도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고 관찰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진짜 소리가 없대요, 얘네들이.
생긴 것도 되게 노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들 보면 되게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생긴 이런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이제 동물이지만 진짜로 보면은 수도승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해서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스라손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렇게 과도하게 관찰력을 계속해서 풀가동하는 거. 내가 내 안테나 그것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내가 더 놓친 건 없는지, 내가 더 오늘 관찰해야 되는 건 없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는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방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더 모자른 거 없는지, 숨은 메시지, 더 파악할 거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 동인 자체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랑 같아지려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급하게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토템이 스라손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쉬운 입장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런 존재이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맞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서로 맞춰야 하는 그런 게 천하동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방적으로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내가 모자란 건 없는지 그런 걸 자꾸 파악하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카드 골라주신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몸과 내 마음을 써서 하루를 잘 건넜고, 나의 변화의 과정, 도약의 과정에서 이미 숨이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더 이상 읽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49번에 택화역괴가 나왔어요. 그리고 토템은 이 박쥐 토템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리버스, 재탄생인데 이 혁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완전히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변한다, 다른 방식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박쥐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박쥐 보면은 이렇게 이 얼굴이 이 땅 쪽을 향하고 있고, 이제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만큼 박쥐는 평소 다른 어떤 포유류들이 보이는 거랑 좀 다른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밤에 활동하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얘네가 참 시각이 되게 약한데, 대신에 그 이외의 것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 오감 이외의 것, 그러니까 진동이나 파동을 통해서 스스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좋은 무대다. 빛이 있으면 그만큼 진동이나 파동을 정확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밤의 활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쥐 역시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어쩌면 뭐 오늘도 그렇고 평소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평소와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시각적, 오감적
그런 자극보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감각이나 그런 어떤 파동에 귀를 기울인 거죠. 여러분들이 박쥐도 어둠 속에서 내가 파동을 때려서 내가 때린 파동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비록 내가 어떤 오감으로 보는 건 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눈 감고 인식 못하는 그런 영역을 또 오늘 감지하시려고 이렇게 본인의 느낌에 맞는지 내가 편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시면서 그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은 보이는 것보다 내가 느껴지는 것을 더 신뢰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친 이유를 보면 여기 8번 공작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역 괴로는 수지비괴가 나왔어요. 이 비는 이 물과 땅이 서로 이제 스며드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비가 친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비괴 같은 경우에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괴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해요. 아니면 뭐 우리 오프라인에서 꼭 함께 하는 게 아니라도 온라인으로도 우리 요즘엔 서로서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런 공작새처럼 굉장히 화려한 어떤 자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주로 우리는 시각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큰데 특히 이 공작새는 이제 굉장히 어떤 화려함의 대명사잖아요. 이 날개하며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내에서 이 공작새 구경하는 재미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진짜 이 영어 단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정교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완벽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이상적인 완벽한 주변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비싼 집, 차, 또는 외모, 젊고 아름다운 누군가, 멋진 누군가, 그런 누군가의 어떤 과시적인 욕구에 많이 좀 비교를 했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나는 뭔가, 내가 어쩌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자책하고 비교하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가장이라면 나는 가장 역할을 잘 하는 걸까? 남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그런 것도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라도 부족하면 흉한 모습인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런 외부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 자극을 받으셔서 이제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 스스로와 비교하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되셨던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기준에 내 스스로가 올려놓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고 사실 근데 공작새 깃털 잠깐 어쩌다가 보면 좋지만 이거를 계속 보면 사실 굉장히 숨 막히거든요. 이걸 계속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공작새를 구경하면서 좋았던 게 항상 얘가 이 깃털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딱 깃털을 펼치거든요. 그때 한번 딱 자극 한번 받고 도파민 나오고 그러고서 만족하고 집에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양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려놔도 되는 것은 이 45번의 택지체계 고릴라 토템이 나왔어요. 이 영어 단어로는 지금 도미넌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도미넌스는 이제 지배하다, 나에게 어떤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쨌든 내가 무언가 내 어깨에 짊어진 것들이 있다. 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데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 밤에는. 이 무리를 짊어진 어깨, 이 고릴라가 실버백이거든요. 고릴라 무리에서는 이 실버백, 어떤 일정 연령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은빛털이 등 뒤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무리의 리더를 나타내주는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버백처럼 내 어깨에 어떤 무언가 짊어진 것이 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버텨야 한다. 그 무게가 조금은 무겁다. 나는 이래야 하고,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러한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색 실버백이니까 제가 이제 떠오른 어떤 예시가 그런 거, 은색 아우디 차량. 내가 이래봬도 가장인데 은색 아우디 차량 정도는 있어야 가족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 정도야 내가 인정을 받지. 그런 생각들. 내가 정말 은색 아우디를 원하는 걸까? 세상이 내게 그걸 원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닐까? 나는 사실 소박한 게 좋은데 자꾸 세상이 압박하고 소박한 걸 바라는 그런 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 사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은색 아우디 차량을 사는 것도 어쩌면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들 리더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보호자도, 버팀목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은 이미 안에서 조용한데, 나는 이미 아무렇지 않은데, 충분한데, 세상이 계속 밖으로 끌어당겨서 지친 상태라고 보여져요. 수집이게 세상과 친해져야 된다. 내 주변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친 상태다.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들 보여야 할 그런 역할과 책임의 어깨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니,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잠자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이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언가 새로 막 태어나는 에너지,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 새롭게 배우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번에 중지공괴가 나왔거든요. 주역괴로는 공괴인데 여기 토템으로는 이 스네이크, 뱀이 나왔어요. 여기 뱀의 모습인데 제목은 체인지, 그리고 주제는 리셉티브, 수용성이거든요. 변화를 한마디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 같은 거 일어날 때 한 번에 수용하고 그런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그런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도 허물을 계속 벗는데, 탈피하면서, 뱀도 그렇죠. 뱀도 이 껍질을 벗기면서 새로운 이 살이 드러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존의 세계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 어떤 새로운 장소로의 어떤 접속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 음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능성이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이 열려서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나에게 달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공개가 사실은 우주의 태초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정하는 단계에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뒤에 나와 있는 카드랑도 비교해 보면 어떤 탄생 직전의 상황이지 않을까. 그만큼 이렇게 뱀이 허물을 벗어 던지면서 가벼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이 들지만 또 미지의 세계니까 두려움과 어떤 설레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공존을 하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됐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마음이 지친 이유를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4번에 산수몽괴가 나왔고 이 따오기 토템이 나왔거든요. 아이비스라고 나왔고 제목은 널리지라고 돼 있네요. 이게 지식이랑 내가 이제 어떤 학습을 하는 건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번 같은 경우 몽괴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내가 배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접속한 만큼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 내가 알아나가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뒤에 코끼리 토템에서도 보면 성향상 내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나의 위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안 따라준다. 그런 것들에서 오는 간극에 의한 피로감. 이 따오기 자체가 이집트 토트신의 그 두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토트신이 도서관, 그런 어떤 지식을 전수해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할 수 있게 했다. 지혜를 전파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준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과정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제대로 해보고 싶고, 근데 이렇게 나의 허물, 이런 각질, 이런 것들을 벗기면서 탐구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 산수몽의 몽자도 이 몽이 어둡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물정을 잘 모르고 굉장히 내게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둡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조력자나 어떤 스승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서 과하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계신다면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나 스승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서.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토템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비스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새롭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공부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아직 처음 시작해봤고 잘 모르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회사에서 공부를 처음부터 뭐 다 맞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익혀나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근데 이 따오기는 어둠의 영역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서 천천히 배우고 익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내가 내려놓아도 되는 것에 대한 카드로 이 중화리개가 나왔어요. 주역에서 30번 2괴인데 토템으로는 이 코끼리 토템이 나왔습니다. 엘리펀트. 이 주제 단어는 니드거든요. 필요, 욕구,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 토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에서 지금 나온 것은 어떤 모계 사회이거든요. 코끼리가. 거기서 가모장 역할을 하는 코끼리가 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 있어요. 이 코끼리에게서 가모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리더거든요. 그 코끼리 무리의 리더고 굉장히 지혜나 지식이 그런 연륜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연륜이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다 잘 알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물어보면 물어봤지 내가 먼저 물어보거나 아쉽거나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내가 배워야 하는 단계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리더의 위치, 내가 집에 내가 컨트롤하는 위치, 내가 좀 높은 위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나 소속이나 여기도 이제 클라이닝,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욕구를 맞춰주고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그 집단에게는 나의 존재감이 컸고 내가 그들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제 어쩌면 그것은 어제의 내 역할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 중화리개도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태양 역할, 그것이 맞물리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태양, 새롭게 뜨고 있는 그 태양에 어쩌면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내가 두 가지 모두 놓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어떤 그런 가무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 그런 것들은 어제까지 내 역할로서만 일단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힘들었다면 어쨌든 지금은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자. 여태까지 누군가를 내가 돌보는 데 애썼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를 돌보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을 천천히 배우고 익혀나가도 괜찮다. 특정 상황에서는 나 역시
어린아이 위치로 가도 된다. 내가 항상 이렇게 어른의 위치, 무언가 베풀어야 하는 위치, 알려줘야 되는 위치, 언제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항상 내가 어른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쨌든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내가 내려놔도 되는 건 내가 언제나 이렇게 완벽한 어른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뭐 다 알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재벌 회장님이어도 뭐 모르면은 내가 뭐 만약에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렇게 벗겨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새로운 어떤 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배워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잘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그리고 기존의 나의 어떤 역할들, 내게 걸고 있는 그런 기대들, 그런 관성 때문에 지쳐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이런 압박과 책임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아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어도 괜찮은 그런 밤입니다. 네. 그럼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